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위험성을 몇 번 경고해오고 이분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많이 알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회의 각 상임위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가장 민망한 것은 이분이 계엄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 수행했던 그런 공작 자체가 이미 4년이 넘은 부정선거 담론을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이것을 검증하겠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첫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부정선거 얘기 나왔을 때 인천의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하길래 제가 인천지검 애들 싹 보내가지고 선관위 딱 압수수색해가지고 다 XX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와 이분의 살면서 했던 첫 대화였습니다.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을 취재하겠다고 다뤘던 26년 검찰했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왜곡된 잣대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다뤘다면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대한민국의 불행이었던 거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런 음모론과 가짜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가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임기 전부터 임기가 수행되는 동안 수없이 보수 계열의 유튜버들과 접촉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 단체가 움직이고 이런 식의 소통 체계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발언한 바 있지만은 결국 이런 아주 안 좋은 시도가 슈퍼챗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금전으로 치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업화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담론 형성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사전적 검열이나 아니면은 발언의 자유를 막는 어떤 형태의 제약도 없어야겠지만 다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시키고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담론을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매우 강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방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공론 형성의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저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마디만 보채자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 그에 따른 내란 시도에 대해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2013년이었던가요? 그때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때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이 어디 가서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을 통진당 정당 해산의 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현 국민의힘입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내란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헌적으로 옹호를 하려고 한다면은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번 탄핵 사태에 임해야 될 것이다. 전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탄핵 국민 항쟁을 선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은 단지 중범죄 피의자,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일 뿐입니다. 이에 저희는 윤석열 씨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규정합니다.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음이 밝혀졌다며 스스로 대통령 지위를 내던진 범죄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툭하면 비상계엄 선포 같은 미치광이 짓을 또 할 것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도 1초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지금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계엄령이 언제 또 발동될지 모른다며 주정뱅이 운전자에게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열쇠를 시급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을 말 몇 마디로 퉁치려 한다면 대통령 이전에 검사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이 현실로 진행한 내란에 대해서는 무엇을 구형해야 되는지도 자명하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탄핵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그대로 두면 다음 체포 대상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내란 획책 혐의로 정당 해산되었듯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동조하면 해산될 것이다. 배신자 낙인이 두려워 국민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회에 나온 김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계엄법 발령 요건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법 2조 2항엔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명시돼 있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 요건상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국회에 함께 나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면서 계엄 선포 요건에 충족됐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계엄법이나 또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이제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좀 가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 판사 겁박, 야당 입법 독재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또 그 때문에 사법부의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대법관들은 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국회 침탈 상황은 내란죄가 성립하는 범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저희들이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드릴. 다만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한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 내란 수개로 형사처벌을 한 판례가 있는 것 맞냐는 질문에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